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. 이런 대답이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준비를 좀 길게 하시라고 해요. 취향이랑 뭐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소통하시면 공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컬처럴트 임용훈입니다. 실장님, 오늘은 인테리어 할 때 너무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사실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에다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행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시작 단계 보통 주거가 그냥 개인 공사들이 많으니까 주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항상 얘기 드리거든요. 원하는 것들, 생각했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같이 좀 만들어 간다라는 느낌의 것들을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. 결정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. 이런 타입은 이런 게 좋고 이게 좀 단점일 수 있다. 장단점들을 설명을 드리면 뭐 이거랑 약간 섞어서 다시 얘기하고 그런 거는 괜찮은데 결론은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. 이런 대답이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. 뭐 공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준비를 좀 길게 하시라고 해요. 공사 기간이야 뭐 웬만한 것들은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다 끝나거든요. 그 전에 공사 기간만큼 준비하셔라. 그리고 업체를 만나기 전에 공부를 좀 하셔라. 어떤 것들이 좋을지, 내가 우리 집이 어땠으면 좋을지라는 상상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. 그런 얘기를 드리고, 보통은 저희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의 마감재들이나 이런 걸 다 정해놓고 가죠. 근데 현장 오셔서 보시면서 다른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. 아니면 이런 걸 좀 더 했으면 좋겠다. 라고 하시는 클라이언트들도 있으세요. 근데 이게 공기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면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데 어려움이 있다, 기간적으로. 그럴 때는 조금 난감하긴 하죠, 저희도. 정면으로 볼 때랑 처음 공사하는 거 딱 보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왜냐면 저희는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면만 봐도 대충 어떤 느낌으로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델링만 봐도,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. 그냥 사진이고 이제 저희가 3D 모델링까지 해서 보여드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살 공간들이 그렇게 되는 것과 이제 매칭이 좀 어려울 수 있죠.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. 그거를 설명드려서 잘 이해시키고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설명하는 게 저희 일인 것 같아요. 현장을 맨날 가서 봐야 공사를 잘한다 뭐 이런 썰도 많잖아요. 아니면 업체 자체가 그렇게 맨날 사진을 보내주면 그렇게까지 신경을 집주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건지. 뭐 그거는 가서 보거나 맨날 오시는 거는 클라이언트 분들의 컨디션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. 그게 실제 공사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요? 그런 거 갖다가 공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.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걸로 하고 진행 과정들을 이제 뭐 매일매일 사진이나 이런 걸로 해서 클라이언트들한테 보내드리면 그때 뭐 보시고 좀 뭔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할 때 피드백을 주시면 되는 거고, 미팅 과정들에서부터 신뢰가 어느 정도 있다면 그냥 아예 안 가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가끔은 가셔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사진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보시고 그냥 자유롭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게 클라이언트가 현장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뭐 퀄리티가 달라지고 뭐 그렇지는 않아요.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, 이런 뭐 하자나 뭐 마감 퀄리티나 이런 것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. 공사가 끝났을 때 뭐 마감재들이 뭐 스크래치가 있다. 사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공사성에 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업체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고, 사실 업체는 완벽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죠. 착공해서 준공 때까지 완벽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
사람이 하던 일이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그런 나중에 생겼던 문제점들을 얼마큼 빨리 정리를 하냐,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, 뭐 소비자분들은 뭐 100%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, 분명히. 근데 그 100%의 기준이 약간 좀 뭐 애매할 수도 있긴 해서, 그런 것들은 업체들이 공사를 입주하기 전날 끝내진 않거든요. 그래도 며칠 전에 끝내놓고 저희 이제 잔손보기 공정이라고 해서 업체들 자체적으로 이제 뭐 하자인 것 같은 뭐 그런 잔손 보는 것들은 진행을 하는데, 그때는 좀 자주 와서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가 너무 디테일을 지적을 하니까 업체가 그 1년 유지보수 기간 동안 잠수를 탈까 봐 걱정이라고 했었어요, 저한테. 유지보수를 안 해주고 잠수를 타면 그 업체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,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? 계약서상에 1년간 하자 보수에 대한 거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계약서상의 내용이라서 분명히 지켜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모르겠네요.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디테일은 어느 정도 뭐 정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. 그것도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이런 디테일을 원해요. 혹은 뭐 어떤 느낌의 결과물을 원해요 라고 피드백을 주시고, 그러면 업체 쪽에서는 다 그런 거를 다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. 그러면 그때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이 잘 끝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 뭐 결과는 되게 좋았어요. 근데 이제 중간 과정이 힘들었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결정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, 그리고 뭐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. 뭐 벽 하나를 그냥 화이트 도장, 예를 들면 도장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진행하다가 발주처가 오셔서 저기다가 뭐 다른 걸 좀 했으면 좋겠다, 뭐 혹은 뭐를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,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거면은 상관없어요. 근데 공사 기간에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면 좀 그때는 고민을 한번 해보긴 해요. 취향이랑 뭐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소통하시면 공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없습니다. 예, 그 뭐 또 가는데 일단 갔다 와서 영상 보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